네,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4일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니까요. 사실 이제 열 하루 남은 거죠. 아직도 그렇지만 양강 두 후보가 혼전세입니다. 거기에 야권 단일화 제한 일주일 만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해서 다시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 구도 네 분의 패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진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안철수 후보 결렬 선언이 상당히 충격을 줬는데 먼저 이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죠. 김경진 단장,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단일화하겠다고 했다가 또 본인이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먼저 어제 결렬 선언을 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랑 통화를 했다면서요? 아침에 통화를 하셨대요. 예. 그래서 좀 단둘이 만납시다 했더니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예. 그러지 말고 일단 사람들 밑에 대리인들부터 좀 먼저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럼 그럽시다. 그럼 예. 그쪽 대리인 누군지 이름 알려주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는데 갑자기 한 3시간, 서너 시간 만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이 잡히고 나서 그냥 결렬 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게 그게 할 생각이 없으셨으면 그러니까요. 그때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아니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께서 전화를 너무 늦게 주셨습니다. 이제 저로서는 시간이 당신 전화 온 게 너무 늦어서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뭐 그 중간에라도 아까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다시 전화 콜백을 하든지. 근데 좀 더 명확한 거는 사실은 토요일 오전에 지금 그 발인 있고 지금 선거운동 재개를 시작하셨잖아요, 보면. 그러면 사실은 어제가 아니라 토요일 오후나 저녁쯤 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이 나왔어야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요일 오전 통화에서는 마치 할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결렬 선언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결국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안철수 후보 본인은 윤석열 후보를 만나든지 혹은 대리인을 통한 단일화 협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최고 핵심 측근이나 매우 가까운 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화는 누가 먼저 했대요? 윤석열 후보가 먼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했는데 아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네. 전화가 왔다. 그러면 이제 뭔가가 뭐 확실하게 합시다. 뭐 어떻게 하든지 합시다. 뭐 이렇게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했던 내용이 안 나오고 협상합시다 이러니까 마음이 좀 틀어졌을까요? 그럼 그 자리에서 안 한다고 했어야죠.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있죠. 아니 먼저 안철수 후보 대꾸가 우리 둘이 만나지 말고 대리인들끼리 만나도록 합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 뉘앙스를 못 알아챘을까요? 아니 하기 싫으면 싫다 그래야지 뭘. 원래 이게 국가 운명을 가름하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자기의 내심을 그것도 분명하게 표현을 못한다? 그럼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약간 엮기로 세면요. 예.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문재인 당대표와 안철수 소위 이른바 대선 양강 후보자가 할 수 있잖아요. 예. 한 바구니에 있었잖아요. 당대표와 뭐. 근데 두 사람 간의 대화도 통역이 필요했다고 그랬어요. 정치권에서. 그만큼 서로 대화를 하고 나오면 예.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대변인들이 당내에서 각 세력을 대표하는 대변인들이 두 분 간에 논의를 할 때는 배석하는 그런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명하게 토요일 그 오전 통화에서 전화는 윤석열 후보가 먼저 했고 그걸
미처 콜백을 놓쳤다가 다시 전화한 건 안철수 후보였죠. 예. 근데 결국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주는 뉘앙스인 거예요.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를 실무자를 정해서 논의해 보자는 뜻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해한 것이고 이미 단일화는 끝났다라고 하는 단일화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철수 후보는 저는 전달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 오늘 아침 이태규 선대위 뭐 본부장인가요?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끝나고 전화통화 끝나고 난 뒤에 전 완주 의지를 담은 문자 메시지까지 윤석열 후보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서로 간에 강론은 있을 수 있지만 안철수 후보의 정확한 뜻을 윤석열 후보가 읽어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왜?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 자, 마저 한 발 더 나가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보여준 오만함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 보여준 모욕감 이런 것들이 이번 단일화를 깨지게 된 저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정기남 대변인도 그렇고 김경진 단장도 안철수 후보 다들 겪어보신 분들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김경진 단장 같은 경우에 안철수 후보랑 가까이서 정치 활동을 해보셨으니까 스타일을 좀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화를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 이러이러한 반응이면 이렇다라고 좀 옆에서 조언을 해 주셔야지. 정기남 대변인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 가는 대목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님과 단일화에 대한 끈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굳이 제 입으로 그런저런 얘기를 더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야, 근데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에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일주일 사이에 정말 극과 극의 내용탕을 오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또 일주일 사이에 또 극과 극의 내용탕이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 뭐 가능성의 예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극단과 극단을 오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극단이 온다면 이 구도도 균열이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여기서 저 분석하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와서 그 말씀 드렸는데 안 대표가 조건절을 얘기한 게 있단 말이죠. 국정 비전, 그 다음에 가치의 통합 그런 걸 국민 앞에 공동 설명, 그 다음에 여조 통해서 단일화한 다음에 국정 같이 운영하죠. 근데 일주일 동안 나온 얘기가 대부분 그랬어요. 경기지사 하면 어떻겠냐, 당대당 통합하면은 우리가 뭐 저기 선거 비용 보전해 줄 수 있는데 뭐 이런 등등 이런 얘기들. 제가 듣기로도 어저께 기자회견문이 급조된 건 맞아요. 급조된 것 같은데. 당초 최초의 안 대표가 검수했던 그 초안보다는 상당히 톤 다운이 됐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안은 굉장히 격앙된 강했어요. 그야말로 경문 수준이었다고. 아니, 이거보다 더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저희 당이 겪은 불행을 틈타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랬는데 이것보다 더 강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톤은 더 강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안 대표의 그 진노와 노기가 어느 정도였든 이제 뭐 충분히 저는 사실 두 분의 정치 스타일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만 지난 일주일간 벌어졌던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안 대표를 안 잘하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안 대표를 너무 자극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상당한 동인이 된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경진 단장이 평소에 거짓말 잘 안 하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김경진 단장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 통화가 왔고 만납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리인들하고 먼저 얘기를 합시다라고 한 게 전부라고 한다 치면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분노하고 정치 몰입에 이런 표현까지 쓴다는 게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 뭔가 덜한 얘기가 있든지 네.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지나치게 반응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그건 두 사람의 통화였기 때문에 정말 두 분만 그 진실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취본이 있지 않는 한 사실 어려운데 근데 저는 기자회견문이 3시간 만에 급조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최소한 토요일 밤이 어느 정도 그런 그 분기점이 아니었나 생각 추론합니다. 박원석 단장 누가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말이 옳은지를 가리는 게 별로 의미는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기자회견의 톤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매우 격앙돼 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일이 아니고
단일화 제안한 이후에 어쨌든 누적된 반응 국민의힘 쪽에서의 그게 이제 폭발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이 선거를 완주하겠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뭐 대통합을 내세워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물밑에서 계속 하고 있다라는 관측도 있어서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정도의 그런 톤과 또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본인이 출마할 때 얘기했던 뭐 시대교체, 정치교체 비전을 얘기했다면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완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그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그거를 결렬을 선언했다가 또다시 단일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정반대로 유턴을 해서 뭐 민주당과의 어떤 뭘 나선다든가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정치인으로서의 더군다나 이제 이분 뭐 대권 사수도 생각하는 분 아닙니까? 정치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자초하는 게 아닌가 싶고 국민의당 내부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혼란스럽겠죠. 특히 만약에 이제 뭐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나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무리 이번 선거가 이게 무슨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이런 선거 처음 본다 이런 그 평들이 있지만 그런 평에 어떻게 보면 한 획을 안철수 후보가 더 더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근데 이 민주당하고 단일화 가능성도 그러니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한 달간의 안철수 후보님의 운동을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비판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철수 후보님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대한민국을 조각조각 찢어놨다. 정말로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언어로서 이 민주당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있었거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싹 사라졌어요. 거기다가 어제 아마 기자들 백브리핑 질문에서 예.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뭐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할 생각이 없으면 본인의 평소 신념대로 정말 민주당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해악을 끼친 세력이라고 이게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여기는 이 뭐랄까 심판받아야 될 세력이라고 하는 평소에 어떻게 보면 논리에 그대로 정합한다면 그 세력과는 단일화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사전에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은 민주당 세력 심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단일화는 아예 불가능한 상상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딱 잡아서 떼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저도 정치권 언저리에서 뭐 한 십몇 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안철수 후보님의 도대체 생각은 뭐고 안철수 후보님의 정치적인 지향이나 뭐 방향성은 무엇이고 이번 대선에 임하는 본인의 생각은 무엇이고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한 달 전까지 했던 말씀의 진위는 무엇이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김경진 단장 말씀 들어보면 아까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그랬는데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시 끌어들일 그런 마음은 또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우선 예. 안철수 후보님의 생각을 좀 알아야 우리가 뭔가 좀 눈치를 채야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 읽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워낙 오래된 이제 제가 이게 최근 한 달 사이에 너무 급변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최근 한 달간의 안철수 후보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아니 사랑 고백을 해도 우리가 먹힐 상황이야 사랑 고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밌게 얘기를 하면 네. 이제 여전히 그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안철수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했던 거죠.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막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오늘 오전에 기자들한테 한 네, 얘기가 네. 들어왔네요. 네. 이걸 보면 이제 조금 아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좀 들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 쪽 얘기만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안철수 후보 쪽 얘기가 나온 거죠. 윤석열 후보가 후보 간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랬대요. 그 전에 제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후보끼리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가 그 전에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큰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후보 간에 만났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것을 아마 윤 후보가 실무자 논의하자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실무자를 지정해달라고 해서 안 후보가 생각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의례적인 말이고 속내는 이미 늦었다 이런 뜻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는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 이 양반은 대선 후보들끼리도 굳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 공부를 좀 했어야죠. 저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게 진짜 생각한다는 뜻인지 그런 걸 알아야 나중에 외교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통역이 필요했다니까요. 근데 그나마 이태규 저기 본부장이 저는 뭐 이제 정확하게 읽어서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래서 원래부터 어떻게 보면 실패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공유라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전혀 이런 적 없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을 두고 깊은 논의를 했습니까? 뭐 팀을 뭐 만들어 가지고 자 결국 선거 20일 남겨놓고 어떻게 말 그대로 가장 안철수 후보가 싫어하는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비치기에는 권력 나눠먹기를 비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이게 말 그대로 가장 안철수 후보의 감정을 거느린 것은 아니 대통령 후보 하겠다는 사람이고 정권교체 대의 속에서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기도지사는 어때요? 뭐 이런 식의 또 일방적 사퇴 이게 아마 저는 감정적으로 굉장한 히팅을 시키는 요인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대선 막판 변수 중에 하나였던 단일화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일단락 됐다고 봅니다. 나는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한 일 중에 잘하는 일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오늘 있는 TV 토론 앞두고 국민들 앞에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안개 속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흐리게 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 대변인이니까 잘했다고 보시겠죠. 아니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래서 다시 만약에요. 이게 만약에 다시 단일화로 뭐 민주당하고 하든 또 국민의힘 윤석열로 다시 하든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판받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게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 순서를 왜 그러면 협상 결렬을 선언했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따져볼 텐데 그 전에 최수영 컨설턴트가 똑똑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지금 5글자 구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좀 전에 그 이태규 본부장 얘기가 선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선 입장 표명. 예.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하자면 국정 비전에 대한 동의, 그러니까 조건절이었어요. 안 대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이게 바로 명분이었던 거죠. 명분을 깔아달라는 얘기였고 저는 그 명분만 깔리면은 일단 여론조사는 형식 논리에 불과할 수 있었다고 제가 자꾸만 말씀드렸는데 예. 박 의원님이나 김 의원님 정치하셨잖아요. 정치하시던 국회의원 분들도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데 대권을 향해서 10년간 중도 정치해온 사람에게 명분을 주지 않고 그냥 사퇴하라거나 여론조사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기투항을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는 키워드는 이겁니다. 또 5글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담대한 제안. 이게 저는 이제 막힌 이제 단일화 정국을 풀 수 있는 키워드고 그 담대한 제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5글자가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 담대한 제안 얘기하셨는데 단일화가 뭐 주머니 속 공깃돌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지금 벌써 2번이나 그랬는데 또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 전문가시니까 사람이나 또 나라에 따라서도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이라도 뜻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의 뜻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외교적 레토릭으로는 거부입니다. 근데 일상의 용어로는 이건 한번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예.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우리말의 모호성과 중의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까지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모호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안 대표의 레토릭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봤어야 하고 접근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좀 보는데 어쨌든 정치 문법만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식 문법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너무 안 대표를 모르고 직진 정신으로 간 거다. 최소한 여기에 대한 조금 전략적 준비를 하고 뭔가 제안을 하든 옆을 치든 그런
이른바 성동격설을 하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직진 정신이 저는 이렇게 윤석열 후보 측근에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윤 후보한테 안철수 후보하고 앞으로 뭐 이런저런 또 협상도 하고 그러셔야 될 텐데 안철수 후보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좀 조언을 좀 해줬어야죠.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는 unimaginable이죠. 상상하기 어려운.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그래요. 이게 아까 정기남 단장께서 마치 우리나 이제 우리 뭐 윤석열 캠프나 또는 윤석열 후보께서 뭘 잘못한 것처럼 되게 그냥 막 뭐라 그러시는데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선거 후보 등록 당일날 안철수 후보께서 뜬금없이 그냥 단일화하자고 제안하신 거예요 보면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국민의힘 그러다가 갑자기 가만히 이게 우리 후보께서 조문도 다녀오셨잖아요 보면 가서 여러 가지 슬픔도 함께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갔다 오셨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이제 한번 만나서 진심을 한번 통해 봅시다 이랬더니 그럼 사람 보내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아이 그럴까요? 이랬더니 갑자기 그냥 3시간 있다가 그냥 엎어컷 날리신 거예요. 뭐 어쩌자고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문제가 있네. 가만히 있는 게 문제죠. 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 얘기를 꺼낼 때까지 가만히 있었으며 결렬 선언할 때까지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런 게요. 진짜 잘못했네요 우리가. 아니 저는 지금 김경진 의원님 말씀이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조그마한 존중도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뭐 안철수 후보를 그 변호하거나 조준할 위치가 전혀 아닌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랬습니다. 단일화 제안한 날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 사진을 예. 올렸어요. 그와 같은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어제는 일요일 날 모 방송에 나가가지고 예. 그 국민의힘의 고인이 되신 분이 국민의당의 고인이 예.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얘기를 갑자기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어떻게 받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그런 사실은 표현도 했죠. 폐륜적인 그러면은 발언까지 거기에서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유서 예, 사전에 유서 써놓고 그런 선거운동하냐. 좀,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그걸 다 방관한 거예요. 그러면 순국선열의 뜻은 어떻게 받들겠습니까? 어떤 순국선열의 뜻이요? 아니 고인의 그러니까요. 유지를 알아서. 그러니까 유서하고 이거는 유지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예? 유서를 안 남겼지만 유지는 평소에 고인이 갖고 있던 뜻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는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이걸 방관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방관하는 후보에게 어떤 신뢰를 가지고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하고 진정성 있게 단일화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요. 그냥 찌그러뜨려서 최소화시켜서 자기 발로 제풀에 지쳐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은 말고 이게 솔직한 국민의힘의 속내가 아닌가. 그걸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는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세요. 작년 서울시장 단일화 때도 하지 말자고 했었던 사람 아니에요 보면. 꾸준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적이 없어요 보면. 근데 이제 반면에 모 언론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한테 이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수조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략 한 65% 정도가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입장을 피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가 내부 사정이에요 보면. 내부 사정이고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일관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의 신념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단일화 생각이 정말 있었다면 후보가 지난번에도 후보끼리 만나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단일화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대표는 조금 발언 좀 자제해 주시고 뭐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한 4, 5일 상간에는 이 대표 발언이 약간 누그러뜨리긴 했어요. 그랬다가 또 이제 근데 어제 그 얘기가 어쨌든 나오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네. 다 돼서 네. 2부에서 또 보도록 하십시다. 예, 1번지 똑똑 1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죠.